자,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큰 정보라든지 중요 소식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고 작은 업데이트들 몇 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4개의 대학교가 리플사가 운영하고 있는 UBRI 리플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리 대학교, 스위스 취리 연방공과대학, 라이어슨 대학교, 멕시코 기술자치대학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스위스의 취리 대학교는 리플사와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게 됨으로써 리플사는 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 연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스위스 취리 연방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리플사가 지원하게 될 것. 세 번째로는 라이어슨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위치를 한 학교입니다. 리플사는 이 학교의 사이버 보안학과를 지원하게 되는데, 특히 이 학과 같은 경우는 모사퀴라는 부동산업에 특화된 디지털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학과에서는 앞으로 블록체인 지불 혁신 기반의 토큰화된 지불과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특이한 이름의 디지털 지갑 모사퀴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멕시코 기술자치대학, 말 그대로 멕시코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리플사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멕시코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 학교와 함께 손을 잡고 학생들이 멕시코 내에서 발전하게 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학과 과정을 신설하는 데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대학들에 대해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15개 국가의 37개 대학교들이 리플사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고려대학교가 여기에 속해 있죠. 이러면서 리플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유망한 학교들에서 나오게 되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학교들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XRP 레저와 XRP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XRP 생태계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 대학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죠. 일단 리플사가 좀 번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미국 쪽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들어보면은 캘리포니아 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대거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세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들 이제 도망을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리플사도 좀 다른 주로 옮기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금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몇십억, 몇백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돈 아껴가지고 차라리 개발에 힘쓰면 어떨까 하는 푸념적인 생각을 한번 전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넷 멤버이자 ODL 파트너이기도 한 니움머니가 이번에 영국 쪽에서 디지털 결제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서 실시간 디지털 결제를 제공하고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니움머니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고객들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왕이면 ODR도 좀 많이 써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머니그램이랑 니움머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브스 크립토에서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9월 22일, 여기는 이 날짜랑은 다른 것이고요. 블록체인 50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사의 데이비 슈워츠를 초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제 XRP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리플사의 인지도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리플사가 항상 초청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리플사의 소송이 한 가지 더 걸렸었습니다. 이 호주 쪽에서 페이아이디라는 상표권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리플사가 페이아이디라는 상표권을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 걸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조처 중에 하나로서 리플사는 페이아이디 서비스 쪽의 호주 IP들을 전부 다 차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호주 쪽에서는 페이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소송들 굉장히 지겨운데요. 이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부터 나온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좀 부정적이고 한 가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소식, 암울한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딱 제목만 보셔도 살벌하죠. 일본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인기 회복, XRP는 몰락. 자,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최근에 일본 내 암호화폐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의 인기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으며 그 반면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사 결과 비트코인의 일본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87%까지 뚜렷하게 높아졌으며 비트코인 외에는 7%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는 암호화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XRP 같은 경우 일본에서 한때 월간 거래량의 40% 정도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에게 밀려나면서 지난 4월 기준으로는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뱅크의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지금 현재 신규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 미디어는 이러한 변화는 바로 리플사에 걸린 XRP 관련된 많은 증권 소송들, 아무래도 이 소송들 때문에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XRP를 꺼려하는 것은 아니냐, 이 몰락이 이것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증권 소송 문제를 따로 빼놓고 보더라도 XRP가 성적이 좀 저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증권 소송이고 나발이고 가격만 올라가면 다들 달라붙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이제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명한 투자자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전해보고요. 언젠가는 일본에서 다시 한번 XRP가 인기를 누릴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머니탭 SBI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야자키 은행이 머니탭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37번째로 머니탭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37개가 참여를 했어요. 꽤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타고 회장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머니탭에서 XRP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는 약 1년 반 정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이라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은 정말 천천히 거북이가 이렇게 해안을 향해서 기어가듯이 정말 천천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루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아니면 은행들이 투자할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나온 짧은 소식들을 한데 쫙 모아봤는데요. 요즘에는 정보도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게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의 영양분 주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항상 그래왔었지만은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